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이번에 청와대 경호원과 수천만 원의 돈 거래를 한 이런 데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법조계 주변에 문다혜 소환도 임박했다. 이런 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 번 나왔죠. 처음에는 이제 문다혜가 김정숙, 자기 엄마인데 디자이너 딸 양이네스하고 이제 상당 금액의 거래를 했다. 양이네스하고 이게 높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이제 청와대 제2부속실 그리고 이제 춘추관장까지 한 유송화 하고도 이제 현금으로 입금해서 이제 거래를 했다. 그 계좌 간의 거래가 아니고 현금을 입금식에서 보내주는 이런 이제 현금 입금 거래를 했다. 유송화. 이게 두 번째 나왔죠. 유송화는 이제 김정숙이를 따라다니면서 관봉권으로 결제했던 이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로 바로 이제 문다혜가 태국에 있을 때 경호원입니다. 경호원. 이쪽도 이제 거래를 수천만 원은 이제 거래를 했다. 이게 나왔어요. 야, 이거는 이제 엄청난 거죠. 자기를 이제 경호하는 경호원의 계좌로 문다혜가 이제 태국에서 돈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특수활동비나 경호처도 특활비를 많이 쓰거든요. 또는 이제 타이 이스타젯 이래가 이제 이상직한테 받은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이제 태국에서 태국 돈이나 우리나라 돈으로 경호원 계좌로 이제 입금해서 경호원이 이제 한국에 오면 그 돈을 출금해서 문다혜에 주거나 아니면 이제 문다혜 계좌로 옮기는 이런 이제 거래를 수천만 원을 했다. 근데 그 돈이 어디 써있냐? 봤더니 문다혜가 이제 집을 사는데 주택 구입 자금으로 이제 써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경호원 계좌로 이제 태국에서 태국 돈이나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만 원을 입금하고 이 돈이 이제 한국에 와서 출금하거나 현금으로 아니면 이제 문다혜 계좌로 이래서 이제 이 돈이 일부가 집을 사는 데 써있다. 문다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집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문다혜는 이제 세 번 받은 게 나왔죠. 근데 문다혜 집 이것도 아주 수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게 추적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문다혜 집을 보면요. 원래는 이제 2018년에 4월에 종로구 구기동의 빌라에 살았어요. 옛날에 문재인도 그좀 얹혀 살았잖아요. 2018년 4월 달에 종로구 구기동의 빌라에 문재인가 옛날에 문재인도 좀 살았어요. 딸 집에. 근데 문다혜가 이 집에 살았는데 이 집의 명의가 누구냐? 바로 이제 서창호 명의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남편 서창호 명의로 2018년 4월까지 종로구의 구기동 빌라에 살았는데 갑자기 서창호가 문다혜한테 정혈을 해버립니다. 아주 이상하죠? 남편이 갑자기 부인한테 집을 그냥 주는 걸 정혈합니다. 정혈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집을 파는 거죠. 이 집을 이제 3개월 뒤에 2018년 7월 달이죠. 3개월 뒤에 문다혜가 이 집을 5억 1천만 원에 팔고 태국으로 떠난다. 자, 여기서 이제 첫째 의문. 아니,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바로 팔고 떠나면 되지. 왜 급하게 부인 문다혜 앞으로 정혈을 할까요? 이상하잖아요. 하다못해 정혈세가 조금이라도 넣을 수도 있고 비용 더 드는데 그냥 팔면 되지. 왜 문다혜 앞으로 정혈을 할까? 저는 이래 봅니다. 서창호가 사고 뭉치잖아요.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압류나
소송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미리 부인 앞으로 빼돌리자. 그리고 이게 태국으로 도망가자. 이런 의도로 봅니다. 미리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빼돌리자. 이거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냥 바로 팔고 하면 되지. 3개월 뒤에 팔 걸 굳이 왜 부인 앞으로 급하게 빼돌리느냐, 전혀. 이게 첫째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게 재밌어요. 두 번째는 이제 문다혜가 집을 5억 천에 팔고 이제 태국으로 갔잖아요. 아마 태국에서 이제 한 3년 가까이 오래 살았죠. 제가 곽상도 의원하고 이제 그 보좌진들이 태국에 조사까지 하러 갔잖아요. 주로 이제 외교관들이나 부자층이 사는 그 월세가 300만 원이래. 야, 우리나라도 300만 원이면 비싼 집이잖아요. 근데 태국은 우리나라 물가를 보세요. 300만 원이면 엄청난 월세 집에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 빗자도 모르는 놈이 타이스타젯의 전무까지 돈을 이게 받은 거죠. 근데 그 전무할 때야 이게 돈 받아가 월급 받아가 먹고 사는데 이제 그 타이스타젯에 오래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 1년 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기간에는 뭘 먹고 살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태국에 예를 들어 한 2, 3년 살았는데 타이스타젯에 한 1년 받았다. 그럼 이게 근무 안 할 때는 뭘 먹고 살았을까? 뭐 있을만 먹고 살았을까? 학비도 들고 주거비도 들고. 이때 저는 이제 바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생계비가 된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이거야 이게 눈먼 돈이잖아요. 관봉권. 이 돈을 이게 그 다양한 루트로 보내주는 거죠. 뭐 유송화를 통하든 양이네스를 통하든 아니면 이게 경원을 통하든 또 다른 라인이 또 있을 거예요. 김정숙이나 문재인이가 개 사료값도 아까워서 개를 버린 놈이 자기 돈으로 딸한테 손자한테 돈 보내줄까요? 절대 안 보내주죠. 문재인의 월급만 재산만 추적해보면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옷을 사도 안 줄어. 구두를 사도 안 줄어. 뭘 사도, 야, 문재인이 너 재산은 줄질 않냐? 너도 집 사고 이게 힘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국민의 혈세, 특수활동비, 이걸 이게 그냥 문다의 생활비로 태국으로 이게 다양한 루트로 보내줘가지고 생활했다. 그리고 이게 남은 돈들, 뭐 워낙 많이 보내주면 남은 돈들을 이게 다시 경호원 통해서 이게 한국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봐야지. 왜 그러냐면요. 그 다음에 집을 사는 걸 보세요. 제가 2018년에 집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억 천에 팔았다 했잖아요. 5억 천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을 팔고 7개월 뒤에 2019년이죠. 이때 2억 5천만 원을 보태가지고 7억 6천만 원의 다가구 주택을 또 삽니다. 영등포에. 그러니까 5억 천에 종로구 빌라 팔고 1년 뒤에 7개월 뒤에 다시 2억 5천을 보태는 거예요. 2억 5천이 어디서 났냐 말이야. 야, 문다혜, 너 5억 천에 집 팔아가 2억 5천이 어디서 났냐? 너 남편이 돈은 버냐? 2억 5천을 보태서 7억 6천에 영등포의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에 산다. 이걸 가지고 임대 사업을 했다. 이때 양이네스에 돈이 들어갑니다. 이때 양이네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호처에 수천만 원도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게 다른 돈도 들어갔겠죠. 2억 5천만이 어디서 났느냐? 이게 두 번째 의혹입니다. 그렇잖아요. 5억 천에 팔고 태국 갔는데 거기서 흥청망청 생활하다가 갑자기 한국에 7개월 뒤에 다시 7억 6천만 원에 집을 샀다. 2억 5천 보태서. 근데 그 2억 5천은 어디서 났냐? 그래, 5억 천은 옛날 집 팔았다 치고 2억 5천은 어디서 났냐? 이때 양인에서 돈, 그 다음에 경호원의 돈, 또 이게 다른 돈이 들어갔겠죠. 이게 두 번째 의혹입니다. 자, 세 번째. 요거는 옛날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건데요. 야, 이 다가구 주택을요. 이 다가구 주택을 다시 1년 9개월 뒤에 2021년이죠. 2월 5일. 1년 9개월 뒤입니다. 사고 나서 1년 9개월 뒤에 2021년
2월 5일에 다가구 주택을 얼마에 파느냐? 제가 7억 6천에 샀다 했잖아요. 7억 6천에. 근데 이걸 9억에 팝니다. 9억에. 야, 1년 9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을 투기로 번다. 이게 세 번째 의혹입니다. 왜 의혹이냐? 이때 시장, 아마 이때 시장이 박원순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전에 박원순이가 요 지역 일대를 개발한다. 이게 있었거든요. 이 일대를 개발 지역으로 정하니까 이 다세대 주택을 사나면 돈이 된다. 그래서 이게 투기했다. 이거 의혹을 제가 옛날에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는 아니지만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출연하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문다혜가 왜 7억 6천에 사서 1년 9개월 만에 9억에 파는 1억 4천을 또 버는 이때는 이게 아마 이게 개발 정보를 박원순 때거든요. 알았거나 뭐 이게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개발 정보로 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자기가 살 집도 아니고 그 임대사업 했다고 돼 있잖아요. 임대사업. 근데 임대사업 하려고 7억 6천 탈탈 털어 집을 살까요? 뭔가 이게 호재가 없으면 그러니까 박원순이나 통해석이 호재를 알았기 때문에 투기를 했다. 이게 세 번째 의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진짜 쪼잔한데 이거 제가 몇 번 이거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집을 사는데 문다혜가 어디 살았습니까? 청와대 재테크를 했다. 청와대 관사. 아니 애까지 있고 결혼까지 하고 뭐 이혼했는지 모르지만 출가 외인이나 제가 말을 안 하더라도 출가 외인이나 말을 안 하더라도 아니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있으면 당연히 청와대에 거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인데 이것까지 하니까 뭐 너무 쪼잔하다 할지 몰라도 야 문다인만 네가 쪼잔한 거지. 네 집이 있는데 집은 임대 주고 네가 청와대에 들어가지고 그 국민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게 이게 쪼잔하지. 이걸 지적하는 내가 쪼잔하냐? 야,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네 가지 의혹을 문다희 정리해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종로구의 구기동 빌라를 태국 가기 전에 그냥 팔 걸 남편한테 정리해서 팔았다. 첫째 의혹. 그 다음에 두 번째 5억 천에 팔았는데 7개월 뒤에 2억 5천을 더 보태가지고 다시 영등포의 다세대 주택을 7억 6천에 사는데 2억 5천에 샀냐. 이게 바로 경호원, 그 다음에 양인에서 여러 가지 그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집을 사놓고 아마 이제 그 임대 사업 하다가 개발 정보가 이용되니까 이게 땅값이 집값이 확 오르니까 다시 1년 9개월 만에 1억 4천을 벌면서 9억에 팔았다. 돈 많이 벌었네. 두 개에서 9억에 팔았다. 세 번째. 근데 네 번째가 중요하지. 왜? 그 집은 임대 사업에가 돈 벌고 너는 이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서 먹고 자고 살았잖아. 너 애하고. 이게 말이 돼? 이런 네 가지 의혹을 규명하고 있고 그 과정에 수많은 특수활동비가 간 거예요.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이게 지금 이상적이하고 뭐 문재인이 서창호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 조사한 사람이 주영훈이가 이게 조직적으로 경호처의 특활비거든요. 주영훈 경호처장 수사했고 백운우 민정비서관, 조혜록 인사수석, 김정호 공직기강비서관, 김우호 인사비서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최수규 중기부 차관 다 조사했고요. 이제 일망타진합니다. 이게 제3자 뇌물죄예요. 혐의가 이상직. 제3자 뇌물죄. 뇌물은 문재인이 아니면 뇌물죄가 될 수가 없어요. 공무원. 이상직이를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시켜주고 매관매직이죠. 그 다음에 전무로 채용한 이게 바로 본류 사건이고 이걸 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다혜하고 김정숙의 특활비, 돈거래가 무더기로 쏟아놓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엄청난 게이트예요. 엄청난 게이트. 재밌는 건 아니죠. 참 이게 한심한 게 지금까지 모든 관계자가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양인했어. 너 왜 조사 안 받고 출석도 안 해? 유성화, 전북의 묵비권, 서창호, 3번 간데 다 묵비권. 너 입이 없냐, 전부 다? 왜 전북의 묵비권 내지 수사에 가지 않아?
빨리 문재인 일가,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서창호, 그 다음에 문준영이까지 완전히 일가 범죄를 뿌리 뽑아버려야 된다.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